안녕하세요. 방폭교육 시리즈 진행자 인디걸입니다. 방폭교육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폭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안전하게 비추는 기술, 그 시작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방폭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산업 현장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깊은 땅속 어두운 탄광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19세기 탄광의 모습인데요. 산업혁명을 이끈 아주 중요한 에너지, 바로 석탄을 캐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곳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는 정말 매일이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폭발 사고는 너무나 일상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생존에 필수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빛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한 딜레마죠. 일을 하기 위한 빛이 곧 폭발의 불씨가 되는 이 아이러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어두운 탄광 속에서 대체 어떤 위험한 조합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그 평범한 어둠을 그렇게 치명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폭발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불에 탈 물질, 즉 연료, 그리고 불을 붙이는 점화원, 마지막으로 산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근데 당시 탄광이 정말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연료로는 공기 중에 가득한 메탄가스랑 바닥에 널린 석탄가루가 있었고, 점화원은 바로 광부들이 들고 다니던 촛불이나 등불이었죠. 산소는 당연히 있었고요. 이건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중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공기 중에 메탄가스가 1차로 쾅 하고 터져요. 그럼 그 폭발 충격 때문에 바닥에 쌓여있던 미세한 석탄가루들이 먼지처럼 공중으로 확 흩날리겠죠. 그럼 이 석탄가루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을 만나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2차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연쇄 폭발인 거죠. 이런 끔찍한 비극이 계속되니까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혁신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초창기 방법들을 보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 이게 실화라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초기에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가 뭐였냐면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페니텐트가 참회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긴 장대 끝에 불을 붙여서 작업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갱도 안가스를 일부러 터뜨려서 없애는 역할을 한 거죠. 목숨을 건 임무인데 누가 하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지원자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죄수들을 강제로 이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인단 뇌관 역할을 할 사람마저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엔 동물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물을 흠뻑 적신 조랑말 등에다가 촛불을 묶어서 갱도 안으로 달려가게 한 거예요. 큰 폭발로 갱도가 무너지지는 않을 정도로 작은 폭발을 유도해서 위험한 가스를 미리 태워버리려고 했던 거죠. 정말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 싶죠. 자,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원시적인 방법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겠죠. 바로 이때 드디어 과학이 이 끔찍한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험프리의 15년에 험프리 데이비라는 과학자가 정말 혁명적인 발명품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광선 안전의 역사를 바꿔놓은 데이비 램프예요. 이 램프의 핵심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활활 타는 불꽃을 아주 촘촘하게 짠 금속금을, 그러니까 철망 안에 가둬버린다는 거였어요. 이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램프 주변에 폭발성 가스가 있어도 그 가스는 철망 안으로 스며들어와요. 그러면 램프 안의 불꽃이 이 가스를 태우죠. 근데 신기하게도 불꽃이 철망 밖으로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냐? 이 금속 철망이 열을 엄청나게 빨리 빼앗아서 식혀버리는 일종의 방열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염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데이빌 램프가 더 대단한 건 이게 그냥 불만 밝히는 램프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광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센서 역할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위험한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불꽃 색깔이 파랗게 변하면서 위로 길쭉하게 타올라요. 여기 위험해!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반대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불꽃이 스르륵 꺼지면서 질식 위험까지 미리 알려졌습니다. 정말 똑똑한 발명품이죠. 자, 이렇게 데이비드 램프 덕중에 맨눈에 보이는 불꽃으로 인한 위험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좀 안전해지나 싶었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번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탄광에도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환풍기라던가 사람이나 석탄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런 기계들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전기였습니다. 특히 전기 모터가 아주 널리 쓰이기 시작했죠. 바로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전기 모터가 돌아갈 때 그 내부에서는 필연적으로 스파크, 그러니까 전기 불꽃이 파박 하고 튀거든요.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불꽃이 과거의 그 촛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한 새로운 점화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폭발의 공포가 다시 탄광을 뒤덮기 시작한 거죠.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기로 인한 스파크라는 이 새로운 위협 때문에 안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방폭 개념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스파크가 밖으로 못 나가게 아예 가둬버리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전기 모터 자체를 아주 두껍고 튼튼한 금속 박스 안에 통째로 집어넣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이 박스를 우리가 외함이라고 부르죠.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에 하나 이 튼튼한 박스 안으로 가스가 스며들어가서 내부에서 스파크 때문에 쾅 하고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엄청난 폭발 압력과 뜨거운 화염을 이 박스가 전부 견뎌내고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외부로는 절대 그 위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바로 이 원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현대 방폭 기술의 가장 기본 내압 방폭, 영어로는 XD 구조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 현장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보는 이 안전 기술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과 안전을 찾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비극, 그리고 정말 필사적인 혁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다음에 방폭 장비를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안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세상을 안전하게 비추고 있는지 말이죠.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방폭의 기원을 알고 나니 현장의 설비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요. 방폭 교육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발의 3요소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전한 하루 보내세요.